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아주 3D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권성진 기자, 윤혜원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 사람 이름입니다. 전두환, 김영삼, 그리고 이준석과 심상정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우리 두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오전이죠.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어제 바로 그 장례식장이 차려졌죠.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우리 두 기자가 같이 사이좋게 취재를 했는데 부인인 이순자 씨 얼굴을 잘 몰랐다면서요. 현장 있던 기자들이. 네, 맞습니다.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아무래도 대부분 막내 기자급이다 보니 이순자 씨의 얼굴이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검색을 통해서 본 사진도 최근 사진이 아니다 보니까 좀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단체로 놓칠 뻔하다가 한 사진 기자가 이제 손짓을 하면서 이순자 이렇게 외치니까 그때서야 단체로 플래시가 여러 번 터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두환 씨 유족 중에 또 유명한 탤런트가 한 명 있는데 혹시 박상아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번 주문을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굴이 익숙하지 않아서 애를 먹었는데 아무래도 연예인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남다른 포스를 가진 사람이 한 명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상복을 입어가지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권성진 기자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씨 빈소 그리고 전두환 씨 빈소 양쪽을 다 취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곳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두 곳의 분위기는 좀 크게 달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유력 현직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등이 참석을 하고 기자단 앞에서 좀 위로의 말씀을 건넨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떠한 정책, 북방 정책 이런 것을 높게 평가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의 빈소는 정치인보다 기자가 더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이 들 정도였습니다. 조문을 온 사람은 대부분 군인 시절 인연뿐이었고 현직 정치인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반 조문객들은 별로 안 보였나 보죠? 예, 저도 태극기 부대라고 하시는 그런 이제 어르신들이 오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반인으로 보이는 분 찾아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군인 시절의 인연을 소개하시는 과거에 분들. 전두환 장군과 인연이 있던 그런 군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예, 맞습니다. 윤혜원 기자는 신촌 세브란스 바깥에서 벌어진 전두환 반대 시위 그것 좀 지켜봤다면서요? 네, 그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오후 5시쯤부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죄 없이 떠난 전두환 씨를 규탄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시위 인원은 한 7명 정도였고요. 그분들이 이제 발언을 하기를 이제 우리가 전두환을 넘어서 새 세상을 달려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호를 외치셨습니다. 다른 물리적인 충돌이나 장례식장에 갈등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네, 그 기자회견장에 어떤 전두환 씨 지지자로 보이는 한 여성분이 좀 다가오셔서 차라리 나를 탓해라 이러면서 목청을 조금 높이시다가 병원 관계자분들에 의해서 좀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정치권의 현직의 정치인 조화를 보낸 사람은 있었어요? 예, 현직 정치인 중에 조화를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현직 정치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박대출 의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박대출 의원도 국민의힘 소속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는 제일 가까이 있었던 걸로 저는 사진을 통해서 봤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이준석 당대표는 그날 페이스북에 당대표의 위치로서 화환을 보낸다. 그러나 조문은 가지 않겠다. 그리고 당내 인사들은 자유롭게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시라.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전두환 씨 사망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가장 빠르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씨를 이제 내란 그리고 학살 사건의 주범이라고 좀 강력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에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조문갈 생각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약간 오락가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처음에 전직 대통령이니까 조문을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다가 약 2시간 뒤에 캠프의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조문은 가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것도 본인 워딩이 아니라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안 가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예. 입장문만 예, 맞습니다. 냈었죠. 네. 네, 전두환 씨 사망 관련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얘기해 보겠습니다. 벌써 서거한 지 6주기가 됐는데요. 이날 처음으로 대선 주자 6명,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허경영, 그렇게 해서 6명의 대선 후보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거의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어느 자리였는지 그 뭐 개요를 좀 먼저 윤혜원 기자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난 20일 국립 서울 현충원 묘역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이 거행이 되었는데 이날 행사 참석 인원은 취재진들과 유튜버들까지 포함해서 한 100명가량 됐던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일 이제 그 사진 속에는 상석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 6명이 쭉 앉아 있는데 그 위치에 따른 어떤 그런 의전 순서가 있죠. 이제 그 추모사 대선 후보들의 추모사를 들었는데요. 이제 그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순으로 이제 추모사를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불의청산을 위해 싸웠던 점은 평생 두고 배울 가치다라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회고를 했고요. 대통령이 되신 뒤에도 과감한 결단으로 우리 사회가 쉽게 결단하지 못했던 일들을 정말 많이 해내셨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자신의 대학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신민당 총재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제명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 전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죠. 그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면서 국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국민 화합과 통합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또 이제 김 전 대통령의 명언인 대도무문의 길을 따라가겠다. 정권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우에는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기득권 공화국의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 자리에 앉았었던 허경영 후보는 아예 발언 기회를 안 줬나요? 주최 측에서? 네, 주최 측에서 허경영 후보는 호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 추도사나 뭐 다른 발언을 하지를 못했군요. 네네. 자, 6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6명이서 서로 어떤 뭐라 그래요? 케미? 분위기 어땠어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바로 옆에 앉아서 저는 그 장면을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뭐 헌화 같은 걸 할 때 윤석열 후보를 이끌기도 하고 먼저 가시라 이런 식의 손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언론에서는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실제로 만났을 때는 날이 선 긴장 관계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이랑 뭐 서로 얘기를 나누거나 뭐 이런 장면은 못 봤어요? 이 후보들 사이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랬군요. 그 바로 뒤에 송영길 당대표랑 이준석 당대표가 앉았었는데 네. 두 분이 귓속말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대 정당의 후보와 대표들은 서로 좀 그 얘기할 게 좀 많았었나 봐요, 그죠? 예, 그래 보였습니다. 네. 사실 뭐 다른 후보들은 모르겠지만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대 정당, 주요 정당들 후보들과 한 자리에 있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권성진 기자는? 근데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 다른 후보들보다 약간 산만한 듯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이제 행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허경영 후보를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자꾸 와서 어떤 알림을 전달하거나 어떤 말을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주변 이제 보좌관이나 비서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귓속말도 하고 뭐 쪽지도 전해주고 그랬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휴대폰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이준석, 심상정 20대 남녀에 대한 접근 이 자체가 굉장히 그 상반돼 있잖아요. 그래서 또 때마침 우리
20대 남녀 MZ 기자들과 그 부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대 남을 향한 20대 남자를 향한 구애 이 부분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경찰 선발과 관련해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격 조건을 둘 게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치안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는 인천 층간소음 갈등 흉기 난동 사건에서 촉발된 여경의 그 현장 부실 대응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스토킹 살인에 성차별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도 당시에 범죄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그게 왜 페미니즘을 하는 근거가 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페이스북에 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선거 때가 되니까 슬슬 이런저런 범죄를 페미니즘과 엮는 그런 시도가 시작된다라고 적었는데 이는 이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 의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장 의원이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이제 우리 윤혜원 기자가 정리를 잘 해주셨고 20대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MZ 여성 기자로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애초에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한 것도 젊은 정치인임을 강조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의 행보를 보면 과거에 지역이나 이념으로 갈라치기 하던 어떤 정치판의 구태랄까요? 그런 것을 좀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1야당 대표로서 어떤 통합과 화합의 자세를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또 20대 남성인 권성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양성평등 비례 채용제 이런 것을 반박하고 노동시장의 현실을 부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뭐 방금 말씀하신 이제 고유정 사건 같은 것도 언급하면서 여성이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현실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닌가, 현실을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뭐 우리 흔히 언론에 보도되는 보수적인 이대남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남자 페미니스트 아니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페미니스트에 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페미니스트는 뭐 성별 구분 없이 페미니스트는 그 페미니스트인 것이죠. 지난 4년 전 지난번 대선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페미니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대선의 주요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은 페미니스트라는 이슈 자체가 별로 후보들 사이에 거론이 안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만큼은 좀 아쉽다라는 걸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자, 심상정 후보로 좀 한번 넘어갈까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대 여성들의 우울증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가졌죠. 자, 그 얘기 먼저 좀 해볼까요? 네, 지난 18일 심상정 대선 후보는 당시 그 말씀하신 토크 콘서트에서 제 인생 자체가 페미니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마다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질문이 제가 여성이라는 것이었다. 뭐 노동운동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아이 엄마가 되었을 때, 정치를 시작할 때 늘 마지막 질문이 내가 여성이라는 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당시 토크 콘서트에서 한 기자가 신촌에서 최근에 여성가족부 폐지와 페미니즘 반대를 주장한 집회가 열렸는데 한 말씀 해달라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여가부는 폐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업그레이드해서 성평등부를 격상해야 하고 예산과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6일에는요.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를 찾아서 5년 전만 해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은 상식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여성의 자리와 여성의 목소리가 없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우리 그 권성진 기자가 그 많이 현장 취재를 많이 따라갔잖아요. 권성진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 역시도 심 후보가 참석한 토크 콘서트에 다녀왔는데요. 저는 그 토크 콘서트에서 심 후보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심 후보는 그 토크 콘서트에서 여성 인권이 향상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동의 강간죄 처벌을 강화해서 더 강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이제 yes means yes, no means no를 사회적으로 확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심 후보는 여성 범죄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심 후보는 토크 콘서트에서 젊은 2030 여성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이 잘 안 되거나 이제 임금이 적은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다라고 위로하면서 이제 노동시장의 열악한 구조를 우리 같이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준석, 심상정 그 두 정치인의 얘기를 우리 MZ 남녀 기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바로 특히 이번 대선에서 남녀 갈등을 일부러 조장을 해서 표를 얻겠다는 일부 정치권의 어떤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다룬 거고요. 적어도 남녀가 서로 상대를 혐오의 대상으로 그 여기는 그런 정치권의 노림수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주 뉴 아주 3D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